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시각각 변하는 코인 시장 동향과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뉴스를 콕콕 집어 전달해드리는 코즈부투데이의 유비아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상자산 대장주인 이 비트코인이 지난주에 이어 또다시 원화마켓 기준 9천만 원을 시원하게 뚫어줬습니다. 비트코인은 올해 약 50%가 상승했는데요. 올해 상승은 지난 수주간 상장된 비트코인 펀드들의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탄력을 받았습니다. 반감기를 앞두고 너무나도 뜨거운 시장, 함께 알아보면 좋을 이슈들 지금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입니다. 지난 2017년 일본은 이 세계 최초로 암호화폐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고 암호화폐 거래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했었는데요. 일본에서 비트코인 결제를 수용하는 기업 수는 느리지만 또 꾸준히 상승 중입니다. 가장 최근인 지난 2월에는 일본 최대 벼룩시장 서비스인 메르카리도 제품 결제에 인앱 비트코인을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설명입니다. 이것에는 웹3 산업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지원이 일본 암호화폐 결제를 수용할 수 있게 만들어졌다고 하네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입니다.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 IBIT의 시가총액이 최근 빠른 자금 유입으로 인해 미국 내 최대 은 ETF의 시가총액을 뛰어넘었다라는 소식입니다. 암호화폐 데이터 분석업체 보고서에 따르면 IBIT의 총 자산 운용액은 100억 3천만 달러를 기록했다는데요. 미국 내 최대 은 현물 ETF인 SLV의 시가총액은 3일 기준 96억 2,600만 달러입니다. 정말 가상화폐 시장의 기세가 무섭네요. 이어서 세 번째 이슈입니다. 이 밈코인 시바이누가 2월 마지막 주 약 130% 가격 폭등에 성공하며 3월 첫 주 암호화폐 시가총액 11위를 기록했습니다. 시바이누는 지난주 130%의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같은 기간 약 64%의 상승률을 보인 원조 밈코인, 도지코인의 상승률을 약 2배로 상회했습니다. 시바이누의 폭등 원인은 명백히 밝혀지지는 않았는데요. 비트코인의 상승 시점과 동일하게 이 시바이누가 폭등세를 보였고 시바이누의 폭등세가 각종 SNS를 통해 확산되면서 추가 매수세가 붙고 세 자릿수 상승을 이끌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현재 꼭 알아봐야 할 데일리 이슈들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현재 시장 코인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입니다. 5.11% 상승해서 9,120만 원의 가격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더리움입니다. 2.53% 상승해서 489만 6천 원의 가격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리플입니다. 6.02% 상승하며 916원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퀀텀입니다. 51.09% 상승해서 8,665원의 가격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페페 41.43% 상승해서 0.0099원의 가격입니다. 비트토렌트 26.32%로 급등하며 0.0024원의 가격 만들고 있습니다. 팬텀입니다. 25.52% 상승하며 910원의 가격을 만들고 있습니다. 시바이누 22.56% 상승하며 0.0364원의 가격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락률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플레이뎁 13.15% 하락해서 469원의 가격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모코인 13% 하락했습니다. 1.452원의 가격입니다. 레이블 12.11% 하락해서 9.844원의 가격을 만들고 있습니다. 바이오 패스포트 11.21% 하락해서 2.313원입니다. 세타퓨에 10.24% 하락해서 114원의 가격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현재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네, 우리 코즈부투데이가 기다려지는 이유죠. 한치 앞도 모르는 코인 시장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코인 동향.
실시간 차트를 통해서 분석해 봅니다. 오늘은 많은 투자자들의 길라잡이 네이처 트레이더스의 티라노 전문가님 나와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제가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또 준비하셨을까요? 세상의 모든 코인을 차트 분석만으로 우리 향후 동향이랑 또 방송에서 차마 다루지 못했던 디테일한 것들을 잡아주시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요. 관련된 내용, 진입, 손절가, 또 고급 정보들까지 어디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을까요? 이거는 혹시 저희 네이처 트레이더스 노란톡방이 네.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좀 네. 자랑 좀 해주시겠어요? 저희 네이처 트레이더스 톡방 들어오시게 되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벌써 들어오고 계세요. 이제 방송 다시 시작한 지 얼마 되진 않았는데 많은 분들이 많이 도움 받아 계시는 것 같고 또 현재 노란톡방에서 또 추천드린 여러 가지 저희들이 좀 진입할 것 같다라는 코인들을 좀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수익 보신 분들도 또 자랑해 주시는 연락 주시고 있고 그래서 좀 들어오시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우리 티라노 사단의 노란톡방에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참여 코드 2626을 누르고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24시간 쉼없이 돌아가는 코인 시장, 많고 많은 코인에 대한 꼼꼼한 투자 전략, 생방송 중에만 열려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서 가장 큰 것은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무료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이니까요. 지금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셔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전체적인 시장 상황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사이에는 조금 횡보하나 싶었던 비트코인이 오늘자로 또 9천만 원 선을 터치해줬습니다. 나만 가지고 있지 않은 비트코인인데요. 이제 밈코인으로 시장에 관심이 완전히 쏠린 줄 알았는데 전문가님께서는 월요일 오늘 비트코인의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신지 차트 분석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비트코인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현재 비트코인 자체가 계속 끌고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요. 네, 지난번 강의 때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그때 강의 때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와 알트코인의 상관관계를 따라서 분석을 드린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이제 비트코인이 현재 계속 일봉 관점상 520평선을 타고 쭉쭉 올라가지고 있는 모습이고 지난번에 이 구간 좀 응축 구간이다라고 표현을 했죠. 그래서 이따가 비트 분석 이후 강의를 드릴 내용인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가시면은 이렇게 폭발하고 매수 타점 어디서 잡을 수 있는지 잡아볼 수 있지 않을까 빨리 싶습니다. 배우고 싶은데요. 네. 제가 요즘은 이제 좀 잘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랩터 전문가님한테 칭찬도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네, 아주 좋네요. 망치도 알아본다고. 어. 네, 작도도 잘한다. 제가 잘 알려드린 것 같습니다. 네, 그런가요? 네네. 네. 좋습니다. 오늘 준비된 강의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비트 조금 보고 바로 강의로 넘어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비트코인이 이렇게 상승을 이어나가고 있고 지금은 이제 정고점, 달러 차트상 정고점을 바라보고 있는 시점인데 이제 대부분의 비트코인이 상승을 할 경우 잘 그런 조정 자리, 좀 하락을 해서 이제 난 싼 가격에 사고 싶다 이런 자리 주지는 않아요. 잘 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는 어디서 사야 되는가라고 네. 본다면은 이제 오늘 강의를 들으면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지금 상황만 먼저 봤을 때는 정고점까지 도달하는 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따가 한 번 더 자세하게 살펴볼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오늘 강의드릴 내용은 포인트는 이제 응축과 폭발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여기 가져왔는데 네. 일단은 이거 상방이나 되어 듣기만 있는데. 해도 기대가 되는데요. 응축과 폭발. 저 폭발을 되게 좋아합니다. 폭발 좋아하시나요? 네. 제가 좋습니다. 누려보진 못했고요. 네. 네. 좋습니다. 오늘 열심히 배우려고요. 네. 지금 펜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강의 바로 시작을 해볼 건데 자, 비트코인 올라가고 있고 그러면 우리는 언제 사야 되는가? 네. 한다면 언제 사고 싶으세요? 폭발 직전에 사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좋습니다. 네. 그럼 폭발 직전에 나오는 현상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대부분 일단 기본적으로 가격은 파동을 만들어진다고 네. 말씀드렸었죠. 네. 그래서 PPT 보여주시면은 조정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네. 조정이 뭘까요? 좀 빠지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좋은 부분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가격이 폭발이 이렇게 나오게 돼요. 상승이 나오게 되고 네. 그럼 상승이 나왔으니까 이제 상승장 시작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죠. 네. 그러면은 상승장을 시작했으니까 여기서 올라타야 되는가라고 하면 조금 이런 데서 매수를 한 번쯤 받아보셨던 분들이라면은 네. 하락의 두려움이 무조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격을 싸게 사고 싶은데 이 가격이 이렇게 가다 이렇게 가는 경우
그럼 내가 여기서 사고 싶었는데 이런 네.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볼 수 있을 것 기회를 같아요. 안 주는 거죠, 그러면. 그렇죠. 어쨌든 가격이 한번 올라가 주었을 때 가격을 어느 정도 시간을 끌어서 네. 멀어지게 된다든지 아니면 가격이 조금 하락을 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격이 좀 떨어지는 현상을 조정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네. 그래서 가격은 그리고 이렇게 막 올라가진 않죠. 네. 네, 모든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진 않고 네. 항상 이런 식의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렇게 눌렸을 때? 네, 조금 올라가다가 떨어졌을 때 이런 형태를 응축하는 구간 혹은 뭐 수렴하는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만약 하락으로 가게 될 경우에는 하락으로 이렇게 폭발이 나오고 이게 무조건 떨어지진 않죠. 이제 네. 기술적 반등 혹은 데드캣 바운스라고 해서 네. 어느 정도 반등을 주고 다시 빠져주는 형태 이런 어. 형태가 계속 반복이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망갈 기회를 준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가격이 너무 많이 빠져서 사람들이 사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네. 가격이 올라왔으니까 여기서 샀던 사람들이 팔아야겠죠. 네, 이 네. 수익 실현을 할 사람들이 충분히 모두가 들고 있진 않을 거란 말이죠. 네. 수익 실현할 세력들이 등장하고 이제 더 너무 비싸니까 매수세가 약화되고 사람들이 팔게 됩니다. 그래서 가격이 어느 정도 바로 올라가지 못하고 시간을 끌게 된다. 네. 그래서 시간을 끄는 걸 시간 조정이라고 하고 가격이 떨어지는 거를 가격 조정이라고 또 표현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구간을 응축이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언제 사야 하는가라고 본다면 이런 형태들을 많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일단은 가격이 폭발을 나와줬고 실제적으로 가격이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가격이 이렇게 상승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경우가 발생이 되고요. 네. 요새 비트코인 같은 가격은 이 오. 형태나 이 형태가 많이 나옵니다. 아. 네. 약간의 횡보가 좀 길어지는 건가요? 그렇죠. 가격을 떨어뜨리지 않는 상태에서 네. 가격이 이제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거죠. 네. 더 지금이라도 사야 돼라고 하고 사고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 이거 음. 자체도 조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대부분의 이제 초보자 분들이 가격이 떨어지는 것만 조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저요. 네. 그래서 또 당연히 네. 맞는 거고 일반적으로 맞습니다만 이렇게 특수한 경우들이 있다라는 걸 꼭 인지해 두신다면은 우리는 가격이 떨어지지 않더라도 이때는 사야 된다라는 포인트를 잡아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그렇군요.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격이 응축하는 형태, 옆으로 가는 형태죠. 가격을 그렇게 많이 떨어뜨리지 않고 아예 떨어뜨리지는 않아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올라간 형태가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아예 가격이 올라가면서 응축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가격이 올랐죠. 건강한 조정이라고 볼 수 있나요, 그러면? 아니죠. 이건 건강한 게 아니라 이제 네. 엄청 과격한 불장, 엄청난 욕심 때문에 아. 계속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죠. 지금- 지금이라도 사야 돼. 더 늦을 순 없어라고 하면서 네. 가격이 떨어뜨리지도 않아요. 계속 오르는데 그래도 폭발보다는 조금 완만하게 오른다. 그러다가 오르는 형태. 네. 이러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의 분들이 이런 형태가 나오면은 이제 후에 배우겠지만 하락형 패턴인데 네. 이런 패턴이 나온다고 할지언정 이제 불장 혹은 이제 모든 대다수 사람들이 시장에 들어오는 상황이 되면은 이런 조정도 상승 폭발의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 같은 경우 대부분 이런 상태들인데 이제 이런 상태가 나오면 더 떨어질 거야 하고 안 사는 경우도 발생이 되고요. 이런 경우는 비싸서 못 사고 이런 경우는 떨어질 거라고 못 사는. 그럼 살 수 있는 때가 있는 건가요? 이게 일반적인 네. 일반적으로 이제 대부분의 사람분들의 네네. 일반적인 초보자분들 심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도 그렇고요. 네. 네. 이제 떨어질 것 같아서 못 산다. 비싸서 네. 못 산다. 맞아요, 이제 떨어질 때 맞아요. 됐으니까 못 산다. 이래서 그쵸, 못 사는 그쵸.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 기술적 분석을 한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배워볼 내용은 보시면은 삼각형 패턴이라고 해서 음. 이걸로 내려가서 볼게요. 네. 네. 삼각형 패턴은 일단 이거 말고 이걸로 볼게요. 네, 삼각형 패턴은 기본적으로 그 여러 가지로 불리는데 페넌트 패턴이라고도 불려요. 네. 어떻게 되냐면은 가격이 상승 페넌트 패턴. 폭발을 하고 여기서 응축이 아까 걸린다고 했죠. 조정을 준다고 했죠. 네. 가격 이렇게 줬다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는데 네. 이제 이 조정을 줄 때 어떤 형태가 나오는가 그런 형태를 패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패턴들이 존재하지만 상승 폭발이 나오고 여기서 조정을 주면서 이렇게 삼각형 패턴이 나오게 됩니다. 네, 이거를 이제 삼각 수렴이다라고 표현을 하죠. 점점 조그만한 산으로 변하는 건가요? 어, 산이 이렇게 여러 개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삼각형을 만들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자,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어떤 형태냐면 매수의 힘과 매도의 힘이 같은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올라갔는데
이제 팔 사람 팔고 살 사람 사고 근데 이런 식으로 계속 비겨가고 있는 중이니까 네. 응축 중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힘을 모아가는 거군요. 그렇죠. 가격이 폭발이 나오고 네. 응축이 나온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이런 구간에서 언제 매수를 하고 언제 매도를 해야 되는가라는 게 포인트일 것 같아요. 네. 실전 차트에서도 보면은 바로 나오게 되는 부분이 이제 대부분 이런 삼각 수렴의 파트들인데, 네. 4시간 봉으로 내려가서 보게 되면은 여기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렇네요. 약간 하락 삼각형인 것 같고 이거는 네. 다른 좋은 이런 거 네. 바로 보시면은 이렇게 삼각형 패턴이 얼추 나오게 된다라는 걸 볼 수 그럼요, 있어요.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가격이 폭발이 나오고요. 이런 식으로 응축이 걸리고 네. 이 삼각형을 상승 돌파하면 상승 폭발, 하락 그러네요. 이탈하면 하락 폭발 이런 어머. 형태가 나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거를 미리 알아봤으면 정말 저 아찔한 맛을 봤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 삼각 수렴의 경우는 상승 돌파 혹은 하락 돌파 시점이 포인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삼각 수렴이 나오고 올라가는 경우는 대부분 지속형 패턴이라고 해서 전에 상승 폭발이 나왔으면은 응축 후에 위로 돌파할 확률이 조금 더 높다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보다는 조금 더 반반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매수를 해야 되는가라고 본다면은 네. 이런 식으로 삼각형 하락 추세선이죠. 결과적으로 고점 네. 연결한 게 하락 추세선, 저점 연결한 게 상승 추세선이고 네. 이런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고 이 추세선은 지지로 바뀌게 되는 이런 구간들의 매수를 받는 게 상승 추세 삼각 수렴 패턴의 네. 매매 포인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기를 뚫어주고 이렇게 네. 밑에서 받쳐주는 건 거군요. 그렇죠. 어떤 저항선을 돌파하면 지지받는 구간으로 바뀌기 때문에 네. 그와 마찬가지로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고 이렇게 지지받는 구간의 매수를 받는 게 가장 삼각형 패턴의 매매 포인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매도 포인트는 어딜까요? 그렇다면은 저기를 뚫어주고 밑으로 내려가는 거. 그렇죠. 이탈한다가 네. 맞겠죠. 이 삼각형 패턴이 등장했을 때 가격이 하방으로 이탈하고 네. 저항으로 받고 빠졌을 때가 이제 매도 포인트다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매수 관점에서만 보시는 분들은 이 추세선이 이탈하게 되면 손절만 해주셔도 문제가 크게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매도 포인트를 잡아서 수익을 내주시는 분들이 있으시니까 그런 네. 분들은 이 삼각 수렴 이탈 후 저항받고 빠지는 포인트 이런 포인트들이 이제 매매 포인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비트코인은 이렇게 삼각형 수렴 이후 폭발 또다시 여기서도 응축이 나와주죠. 이런 식으로 응축이 네. 나와주는데 이 응축이 나오는 패턴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오늘은 좀 삼각형 패턴 관련해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기서는 어떻게 혹시 보이실까요? 들쭉날쭉하게만 보이는데요. 그렇죠. 근데 네. 이제 여기서 하나 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고점을 낮춰주면서 네. 가로줄 저점은 지지를 받아주는 하락 삼각형 패턴이 등장을 합니다. 이게 약간 억지일 수 있는데 약간은 네. 억지일 수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하락 삼각형 패턴이 등장을 할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은 반대로 상승 삼각형 패턴이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밑으로 이렇게 뒤로 뒤집으면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상승 삼각형일 경우가 네. 오히려 조금 더 좋은 상승이고 하락 삼각형일 경우 하락을 예측해 볼 수 있는데 네. 이런 응축하는 경우에는 되게 다양한 패턴들이 등장을 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먼저 상승 삼각형 먼저 설명을 드려보자면은 네. 상승 삼각형을 먼저 설명을 드려보면은 이렇게 오. 저점은 올리고 네. 저점 올려주죠. 네. 저점 올려주고 고점은 일정한 형태 오. 보이실까요? 네. 네, 그렇다는 거는 매수세는 점차 강해지는데 매도세는 점차 계속 들어오고 매도세는 일정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럼 무슨 뜻일까요? 모르겠는데요. 네. 네, 매수세가 점점 세지고 매도세는 일정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 쪽으로 유리해진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매수하는 사람들이 그럼 더 유리해지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점을 계속 올리고 있다. 상승 네. 추세죠. 네. 그리고 매수가 더 비쌀 때 계속 사고 있어요. 네. 근데 파는 가격이 일정합니다. 그 말은 즉슨 매수세가 강해진다라는 네. 의미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상승 삼각형 패턴이 나와줄 경우는 이제 대부분 위로 돌파할 경우 크게 상승이 나와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베스트인 부분은 이런 상승 삼각형이 나온 이후 여기 지지를 받고 올라가주는 게 가장 이상적인 형태이긴 합니다만 돌파하고 바로 올라가주는 형태가 바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반대로 하락 삼각형의 경우는 이제 하락 중에 나오는 게 이제 일반적일 수도 있고 고점에 나올 수도 있고요. 네. 어떤 형태로 나오긴 하는데 이런 식으로 고점은 낮아지고요. 네. 저점을 일정한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네. 그럼 이건 어떤 뜻일까요?
반대요, 아까랑. 반대가 어떤 거죠? 제가 설명을요? 네, 반대로 보면 이제 매도세가 고점 낮아지고 있으니까 매도세가 강해지고 있죠. 네. 근데 팔려는 매수세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지는 거. 그렇죠. 매수세는 일정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조금 더 싸게라도 팔려고 하는 거죠. 어떻게든. 아. 근데 사는 건 똑같으니까 매도세가 강해지고 있다라는 손해를 좀 상태입니다. 보더라도일까요? 그렇죠. 아니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매도세가 강해지고 있다는 게 포인트다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락 삼각형 패턴인 경우는 이 지지선 있죠. 네. 지지선을 이탈하게 될 경우 급락이 나와버리거나 저항받고 급락이 나와버리는 형태가 자주 등장하게 됩니다. 네. 근데 이런 형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격이 폭발이 나오고 응축을 거치고 나오고 그다음에 하락 폭발이 나오고 응축을 거치고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이 응축을 거칠 때 굉장히 많은 경우의 수가 등장하는데 그런 경우의 수들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실전에서 봤다시피 네. 여기서는 하락 삼각형 패턴이 나와줬는데 결과적으로 원래는 이탈하고 아래쪽으로 빠져야 되잖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 위로 돌파하고 올라가는 경우도 발생될 수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 그렇군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제 분석을 드릴 때 이런 수렴 패턴, 이런 삼각형 패턴을 되게 자주 언급을 드릴 거예요. 엄청 많이 나오게 되거든요. 어머나. 네, 복습을 여기도 많이 보시면은 해야겠네요. 네, 오늘인가 어제 아침쯤에 이제 바로 삼각형 패턴을 돌파하는 지역이 나왔었어요. 한시간봉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그리고 이건 노란 톡방에서도 말씀을 바로 드렸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식의 삼각형 패턴이 나왔었죠. 네. 보이시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된다고 방금 말씀드렸죠? 거기 이렇게 뚫어주면서 지지를 받을 때요. 그렇죠. 바로 요 구간 네. 보이실까요? 요 구간. 네네. 자, 이런 삼각형 패턴이 이제 뭐 긋기 나름이겠지만은 이런 식으로 긋는다고 쳤을 때 이렇게 삼각형 패턴을 상승 돌파해주고 네. 지지받고 올라가는 형태. 이 지역이 가장 매수로서 적합한 포인트였다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것도 조금 수정해 보면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가 있어요. 하락 최선이. 여기 이렇게 그었다고 하더라도 하락 최선을 돌파하고 지지받고 또 하락 최선 상단부 지지받고 올라가는 형태. 네. 그래서 이런 장에는 이렇게 좀 폭발 상승 장에는 이런 식의 응축의 음. 지지선에 매수를 하거나 네. 응축 끝에 폭발하는 시점을 찾고 이 구간에 매수를 받으면은 이런 폭발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게 이제 가장 큰 포인트다라고 볼 수 있을 저거를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볼 수 있었으면 너무 좋았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네. 항상 이렇게만 가는 것도 아니고 네. 작도를 하다 보면은 이게 맞나 저게 맞나 헷갈릴 때가 많고 막상 그어놓고 보니 이제 또 틀릴 때도 있어요. 사실 끝나고 네. 나서 확실해지긴 합니다만 오. 적어도 가장 기본기 중에 기본기니까 꼭 알아두셔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패턴 하나만 더 배울게요. 패턴은 물론 네. 한 10개 더 있지만 10개나요? 하지만 오늘은 네. 짧게 제일 네.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 상승장이 언제 끝날 것 같냐라고 본다면은 네. 그런 또 궁금한 일이죠. 그렇죠. 네. 이런 패턴이 나올 때 가장 많이 등장을 합니다. 어떤 패턴이냐? 쐐기형 패턴입니다. 쐐기. 쐐기형 패턴. 제 마음에 쐐기가 바뀐 그런 느낌이네요. 네, 쐐기형 패턴인데 이런 식으로 저점을 올려주면은 원래 상승 채널을 그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고점을 조금 애매하게 낮춰주는 이런 형태. 애매하게 높여주는 이런 형태 네네네. 보이실까요? 오히려 위로 이렇게 쐐기형을 만들어주면 쑥 떨어지는 건가요? 이게 쐐기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떨어진다는 건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쐐기가 나왔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이제 과열장도 그쵸. 존재하긴 하겠지만 네. 적어도 이 쐐기가 하방 이탈하게 될 경우는 이제 급락장이 시작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계속 이 방송을 보고 계신다면 이 쐐기 패턴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굉장히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쐐기 패턴은 원래 기본적으로 고점을 돌파를 하고 지지받고 올려주는 형태인데 이 쐐기 패턴은 고점을 돌파를 했는데 실패하고 돌파 또 했는데 실패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 이런 형태는 이제 어떤 매수세가 강력하게 받쳐주는 게 아니라 개인들이 이제 억지로 나보다 더 비싸게 살 사람들이 있을 거야라는 욕심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지지선이 무너지게 된다면은 그 지역이 이제 크게 하락이 시작되는 지점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은 아직 멀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아까 한시간봉에서 봤을 때 삼각형 패턴을 돌파하고 올라가고 있는 시작점 확인이 가능하고요. 또 이런 지점을 또 노란톡방에서 공유를 드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란톡방에서 이제 공부를 제대로 하셨으면은 볼 수 있었겠다라고 네.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네. 이렇게 이제 패턴 오늘 좀 준비한 패턴 이 정도까지로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강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러면은 이제 지금 이 비트코인, 현재 알트코인들의 불같은 상승장이 국내 크립토 시장에도 또 지속적으로 활력소가 될 수 있을지도 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여쭤볼게요. 네, 비트코인 차트 분석을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난번에 도미넌스 강의 들었던 거 혹시 기억나실까요? 그럼요. 네. 그러면은 비트코인이 오르면 좋은 걸까요? 어떨까요? 비트코인이 오르고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이제 뭐 조금 횡보하고 그래줘야지 이제 다른 알트 코인들도 잘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얼추 맞았습니다. 네. 약간 쉽지 맞았습니다. 않네요. 네. 결과적으로 도미넌스가 빠져줘야 된다. 네. 비트코인 도미넌스. 지배력이 너무 높으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비트코인 쪽으로 자금이 몰린다기보다는 알트코인 쪽으로 자금을 몰리는 게 중요하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고 그거를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로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었죠. 네. 그러면 지금은 어떤가요? 그래서 차트 보면 되겠죠. 네. 자,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비트코인 좀 알트코인들이 전반적으로 잘 올라주었어요. 일단 네. 지표도 좀 끄고. 자, 보시게 되면은 자,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하락을 3일 동안 하고 상승을 이틀 동안 했죠. 네. 보이실까요? 자, 비트코인이 상승하고 도미넌스가 하락한다. 그 말은 즉슨 비트코인에도 자금이 몰리는데 알트코인 쪽으로 자금이 몰린다. 라는 네. 뜻이겠죠. 그 말은 즉슨 알트코인들의 펌핑장이 시작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횡보하거나 상승할 때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가 하락을 해줄 경우 알트코인 펌핑장이 네. 일어난다. 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비트코인도 상승하면서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상승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알트코인들이 몇몇 코인들을 제외하고 약간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줄 확률이 높은 상황이다라고 네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제일 궁금한 게 1억을 갈까? 라는 그렇죠. 거죠. 다들 궁금해하시는 거죠. 사실 이제 다른 쪽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1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네. 되게 상징적인 가격 아니에요? 상징적인 가격이죠. 네. 어디서? 한국에서. 아, 그렇죠. 1억은 한국에서 가격이니까요. 그렇죠. 한국의 네. 상징적인 가격이고 사실 달러 차트상으로는 비트코인이 현재 고점 돌파도 못 해줬어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네. 원화 차트는 돌파를 했는데 그러니까 네네네. 포인트는 뭐냐면 1억이라는 걸 상징적으로 부여할 게 아니라 1억을 도달하지 못하거나 1억을 네. 훨씬 돌파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1억에서 그렇군요. 매도세가 나올 거라는 거는 지극히 한국인적 관점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1억을 도달한다고 해서 매도를 물론 매도세가 단기적으로 당연히 나오겠지만 네. 1억을 도달한다고 해서 팔아야 되는 건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오히려 더 빵 하고 가줄 수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달러 차트상으로 전고점을 돌파하고 지지받아주는가가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달러 차트상으로는 7만 불 돌파하고 지지받고 네. 올라가는 자리가 이제 현재 가격보다 2배, 3배 올라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1억은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저는 네. 근데 물론 그러면, 이제 네. 타이틀적으로 중요한 부분이긴 그렇죠, 하겠죠. 그렇죠. 하지만 그러면, 그러면 달러 차트 기준으로 보는 게 더 중요한가요? 그렇죠. 대부분의 비트코인 거래는 달러 네. 테더 차트로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달러 차트 기준으로 분석을 하는 게 조금 더 올바른 차트다라고 올바른 분석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이제 원화 차트상 1억의 기준은 그냥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도달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도달한다고 해서 팔 게 아니냐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도달하면 더 간다라고 보는 게 무조건 맞아요. 투자자들은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갑자기 하락 반전형 패턴이 나오면서 여기가 고점 지역 만들어주면서 빠진다거나 이렇게 될 경우는 이제 1억을 도달 못하고 빠지게 되는 거고 1억을 도달할 경우 전 더 올라갈 거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차트적으로 조금 분석을 해보면은 지금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시간 봉상에서 삼각수렴 돌파해주고 올라가주고 있는 구간이고요. 네. 지금 당장은 또 작게 보면은 지금 또 응축이 걸린 상황이죠. 아이고.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거의 5분 봉으로 보면 또 삼각수렴일 거예요. 보시면은. 이렇게 삼각형 패턴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네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또 애매하게 삼각수렴이 또 나와주고 있는 구간이죠. 네. 자, 그럼 여기서 단타 관점으로 보게 된다면은 5분 봉상 요런데 상승 추세 돌파하고 지지받고 올라가는 요런 자리가 매수 포인트가 되겠죠. 그렇네요. 이탈하게 될 경우 조정을 좀 더 주고 가겠다라는 형태이기 때문에 네. 이런 구간을 잘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볼 수 그렇네요. 있을 오늘 것 같습니다. 강의만 집중해서 봤으면은 좀 도움이 많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응축의 끝자락의 폭발 시작점을 잡는 게 우리가 지금 현재 매수를 한다면은 그런 부분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근데 언제가 지금 고점일지는 좀 예상을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미리 들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계속 홀딩해 나가는 게 맞다고 보고요. 지금 네. 좀 신규 매수를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단타 관점을 좀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작은 시간봉의 저점 신호들이나 5분 아까 봉 말씀 정도로요? 네.
5분봉, 15분봉, 1시간봉 상관없이 저점 신호가 등장할 때라든지 아니면은 수렴에 돌파하는 지역 그런 지역에 노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비트코인 꼼꼼하게 좀 다뤄주셨는데요. 다음으로는 우리 1등뿐만 아니라 2등 가는 것도 함께 봐야지 시장 상황을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상화폐 시장의 이더리움은 이제 현물 ETF가 5월에 승인이 될까 뭐 요거의 전망이 좀 되게 많이 엇갈리고 있다라는 상황인데요. 현재 전문가님께서는 이더리움 차트는 또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이더리움 차트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도부터 확인을 해보면 좋겠죠. 자, 이렇게 지난번에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상승 채널을 상승 돌파해 줬어요. 네. 상승 채널 상승 돌파해 주면서 계속 올라와주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어느 정도 조정을 주면서 빠져주고 조정을 주면서 올라줬는데 네. 이때 당시죠. 이때 당시 비트코인 약간의 횡보 조정을 주고 올려줬지만 네. 이더리움은 그런 거 없이 그냥 바로 올려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하락의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더리움이 힘이 더 세다라고 볼 수 있는 걸까요? 비교적 일단은 계속 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는 크게 의미가 없을 거라고 보여져요. 왜냐면은 같이 상승하고 있어서요? 그렇죠. 그리고 이 기준선을 어떤 기준선을 잡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네. 이제 여기 초록색의 차트 보여주시면은 네. 초록색의 5 이동평균선 좀 잘 안 보이겠지만 5 네. 이동평균선을 타고 올라와주고 있어요. 아, 그렇네요. 그래서 512 이동평균선 이더리움도 타고 가고 있고 네, 편안하게 타고 있는 것 그렇죠. 같은데요. 맞습니다. 네. 비트코인도 5 이평선을 타고 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볼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히 비트코인 응축 끝나고 올라와주고 있는 시작점이기 때문에 조금 더 올라줄 수 있을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네. 그래서 포인트는 매도할 근거가 단 하나도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약간 위험한 지역이고 약간의 하락 쪽의 가능성을 시사하긴 했는데 네. 결과적으로 현재 22평도 올라와주고 있기 때문에 크게 하락의 근거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불장은 네. 계속 이어질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불장이 이어지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정, 응축이 네. 언제든 나와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일 때 이제 잠깐 쉬었다가 폭발의 시작점이거나 혹은 저점 신호가 등장했을 때 좀 매수를 받아보시는 편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뭐 이제 차트를 봐야겠네요. 자, 그리고 또 이제 뭐 매도 근거나 하락 근거는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기는 하셨지만 이제 과거에 강세 전망이 진짜 곧 실현된다라는 레포트들도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가님께서는 진짜 이 과거의 강세 전망 곧 올 것 같으신지가 좀 궁금합니다. 과거의 강세 전망이요? 네네. 뭐 레포트들을 보니까 네네네. 애널리스트들이 그렇게 작성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어떻게 보면 차트를 분석을 하는 사람이라서 네. 이게 조금 웃길 수 있지만 네. 차트에서 매수 신호가 먼저 나오고 조금 좋은 신호가 먼저 등장을 해요. 네. 그 다음에 올라가기 시작하면 호재들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네. 결국에는 이제 차트가 늘 선행한다라는 말씀이신 건 거죠? 맞습니다. 실제로 이제 코인에서는 어떻게 적용될지 모르겠지만 주식 차트를 보게 된다면은 이제 내부적으로 먼저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다음 네. 뉴스가 발표된 이후에 있잖아요. 네. 그럼 이미 내부적으로 알고 있는 세력들이요? 세력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어쨌든 내부적으로 그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할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먼저 사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그때 살 때 차트에서 신호가 나타납니다. 여러 가지로 뭐 좋은 신호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네네. 그러고 나서 슬금슬금 올라가다가 그때 이제 뉴스나 이런 식의 정보를 확 호재들이 터지면서 개미들이 달라붙기 시작하면서 올라간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형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뭐 정보를 무시하거나 이런 것이 당연히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차트에서 먼저 선행해서 정보가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단순하게 보면은 그렇게 설명해 주실 수 있겠군요. 자, 그러면은 현재 이더리움 향후 방향도 좀 궁금하고요. 지금 들어가도 될지 신규 진입의 관점으로도 좀 궁금한데 그 부분도 좀 짚어주시겠어요? 네, 일단은 신규 진입이라고 한다면은 일단 저 같은 경우는 네. 기준점이 저점 신호일 때 매집을 해나간다. 장기 투자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네네. 그렇게 되면은 저는 지금은 이제 일봉이나 4시간봉 단위로는 아직은 살 지역이 나오지 않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여기 네이처 폭발 네. 신호, 태풍 신호들 등장하고 있죠. 네. 이런 조금 지금 현재 수정 중이긴 한데 어쨌든 이런 네. 신호들이 나올 때 폭발의 시작점이다라고 하는 지점에 진입해서 잠깐 이렇게 한 파동 먹고 나오는 형태가 아니라면은 이제 매집을 하는 형태는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매집이라고 하면은 이제 이런 네이처 지표 중에 이런 눌림목 신호들, 용 신호들이죠. 네. 그런 신호들이 나와줄 때 매수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거의 용 신호가 잘 안 나오고
거의 폭발 신호들만 쭉쭉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매수를 한다면은 저는 이제 작은 시간봉 단위에서 어떤 수렴 돌파라든지 저점 네. 신호라든지 지지선 구간에 좀 매수를 이런 구간에 좀 매수를 받아보는 게 좋을 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제 기준에서는 일단 62평과 22평 혹은 242평이 가장 중요한 구간이기 때문에 그런 구간에 지지를 받아줄 때 매수 받는 게 좀 중요한 구간이라 작은 시간봉에서 매수 포인트를 잡는 게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지지 받을 때 또 작은 시간봉에서 매수 포인트 잡아봐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진짜 밈코인이 대세라는 말밖에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이름이 귀여워서 시바이누가 참 관심이 갔던 이제 코인인데요. 상승세가 너무 무섭습니다. 지금 들어가기에는 많이 늦은 걸지 우리 전문가님의 차트 분석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바이누 차트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보시게 되면은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보다 네. 엄청난 상승을 했죠. 네. 지금 들어가도 되냐? 사실 항상 항상 그 질문 줄 때 들어가도 네. 되냐? 근데 이제 항상 고점에 물어보시는 경우가 대다수죠. 그렇죠. 자, 그래서 포인트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폭발이 진행되고 있는 코인들에 한해서는 네. 지지선에 사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언제든 난 물릴 준비가 되어 있다. 혹은 손절을 빠르게 자르겠다라는 개념으로 네. 접근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음. 이제 일봉 단위에서 계속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트코인도 이더리움도 똑같은 상황인데 결과적으로 저는 항상 말씀드리고 있는 게 상승 추세 중에 지지선에 매수를 해라. 라고 네. 말씀드리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미 폭발이 나와주고 있고 일봉 단위에서는 고점 구간이 게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바이노를 뭐 여기서 사가지고 막 2배 이상 더 상승을 기대하겠다. 라고 한다면 좀 위험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오히려 작은 시간봉 단위로 지금 추세가 워낙 괜찮고 좋으니까 이런 단기적인 매수 신호들 보이실까요? 네. 네, 이런 단기적인 매수 신호들에서 매수를 받고 상승의 힘을 믿고 네. 계속 단타를 하다가 이 상승의 힘이 꺾였을 때는 이제 매수를 멈추는 전략을 가져가는 게 가장 좋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장기적 관점에서 들고 갈 수는 당연히 없다라고 말씀드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시장 상황 좀 빠르게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변동률 흐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입니다. 페페 48.57% 상승해서 0.0103원의 가격 만들고 있네요. 다음으로 퀀텀입니다. 퀀텀 46.21% 상승해서 8,385원의 가격 만들고 있고요. 다음으로 팬텀 따라갑니다. 27.31% 상승해서 923원의 가격입니다. 머신 익스체인지 코인 27.12% 상승해서 32.67원의 가격 만들고 있습니다. 비트토렌트 26.32% 상승해서 0.0024원의 가격입니다. 하락률 상위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플레이뎁 12.96% 하락해서 470원의 가격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아모코인 쫓아갑니다. 11.98% 하락해서 1.469원의 가격입니다. 레이블 11.71% 하락해서 9.888원의 가격입니다. 바이오 패스포트 10.21% 하락해서 2.339원의 가격 만들고 있습니다. 세타퓨엘 9.45% 하락해서 115원의 가격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바이누 특히나 눈에 띄는데요. 23.91% 상승했습니다. 페페 48.57%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아캄 1.92% 하락했고요. 델리시움 4.74%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시장의 흐름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죠. 바로 시청자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체크해드리는 거겠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분석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아스타 궁금해요라고 남겨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러면 아스타 현재 가격부터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아스타 0.87% 하락해서 227원의 가격 만들고 있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현재 차트 어떻게 보고 계신지 분석 부탁드려볼게요. 네, 우선은 지금 질문이 많이 밀려서 네. 핵심만 굉장히 빠르게 짚으면서 넘어가 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스타코인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많은데 우선 일봉 단위에서는 데이터가 많이 부족한 차트예요. 근데 네. 이제 별로 좋지 않은 차트, 다른 코인들에 비해 좋지 않은 차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우선은 그래요? 네. 작도상으로 저점도 올려주고 있지만 고점도 낮춰주고 있는 형태가 등장해주고 있죠. 네. 고점을 낮춰준다면은 무슨 추세였죠? 무슨 추세였죠? 네. 고점을 낮춰준다면은 무슨 추세였을까요? 하락. 그렇죠, 하락 네. 추세죠. 자, 지금 죄송해요. 반말을 막 알겠습니다. 급한 알겠습니다. 마음에. 네. 우선은
고점을 다른 코인들은 저점을 올려주고 고점을 높여주는 형태인데 지금 아스타 코인 같은 경우는 고점을 낮춰주고 있는 코인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네. 저점도 작은 시간봉으로 보면은 저점도 올려주고 있는 상박 수렴의 형태가 등장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네, 이런 식으로 삼각 수렴의 형태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응축 중인 모습이다라고 보는 게 가장 일반적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매물대로는 217원대가 가장 지지선으로 크게 작용해주고 있고요. 네. 근데 일단은 일봉상에서 일단 다른 코인에 비해는 확실히 안 좋은 걸 확인이 가능할 것 같아요. 다른 코인들은 이제 상승 추세만 있지 하락 추세에 있는 코인은 거의 없는 상황인데 네. 이 아스타 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응축 중인 모습이고 이평선으로 확인해 보면은 네. 그런 때도 끈다면 자 20과 60 이동 평균선 확인해 본다면은 네. 데드 크로스가 났어요. 아이고. 네, 여기서 22평이 하방각도 네. 이 빨간색 60 이동 평균선이 하방도 돌아가고 있고 데드 크로스가 나와준 상황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상승 폭발이 나오려면 저항선이 없어야 되고 네. 상승 추세에 있어야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일봉상 차트만 봤을 때 20과 62평선이 데드 크로스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하락 쪽에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아이고. 게 일반적입니다. 물론 지금 장이 워낙 좋기 때문에 막 큰 하락이 나온다거나 뭐 예를 들면은 뭐 212원대 이하까지 떨어진다 뭐 이런 거는 좀 극단적인 하락장이 시작될 때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긴 합니다만은 일단은 아스타 코인은 다른 코인들에 비해 힘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라는 게 일반적인 분석으로 보여지겠습니다. 그리고 네. 지금 당장 4시간 봉으로 좀 많이 분석을 드릴 것 같아요. 좀 더 급박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은 일단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214원부터 217원 구간이고요. 저는 네. 개인적으로 이 구간이 무너지게 된다면은 상승의 여력이 좀 많이 잃은 상황이 많이 커질 것이다라고 아이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쭤봐 주셨는데. 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다라고 볼 수 네.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안 좋지는 않은 게 이제 전반적인 장이 상승장이기 때문에 이제 가격들이 얼마에 물려 계신지를 알면은 조금 더 구체적인 분석을 드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네네. 어찌 되었던 다른 코인들이 떡상하는 만큼 아스타 코인은 조금 힘든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시간 봉에서 보면 22평, 122평, 242평 등 저항선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좋은 점은 4시간 봉사 62평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점이다 볼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핵심만 집어드리면 213원대 이탈하게 될 경우 손절을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요 구간 때 240원대가 좀 메인 저항선으로 작용해 줄 거기 때문에 이런 구간들 있죠. 요 구간. 네네. 요 구간이 메인 저항으로 작용해 줄 거기 때문에 이 구간을 돌파하게 된다면은 재차 다른 코인들처럼 폭발의 기회가 보여줄 수 있겠지만 이 구간에 저항을 받고 빠지게 된다면은 다음 기회를 노려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탈출이 목적이라면은 이런 235원부터 240원 사이가 탈출하기 적절한 매도 가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손절 가격까지 좀 꼼꼼하게 다뤄주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난 이 코인이 좀 궁금하다 하시면요.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 코드 2626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방송 중에만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다음으로는 무한떡상님이 티라노님 헌트 궁금합니다라고 남겨주셨는데요. 헌트 가격부터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헌트 가격도 설명할 시간 없으니 그냥 차트로 바로 넘어가 좋습니다. 주시죠. 네, 바로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상승 채널에 있는 구요. 고점을 갱신해 나가고 있는 차트죠. 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코인들에 비해서 아까 본 아스타 코인에 비해서는 훨씬 좋은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상승 채널 이렇게 작도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렇게 네. 요것들을 배제하고 고점 연결해서 지금은 일단 상승 채널 상단부에 터치를 살짝 해줬다라고도 볼 수도 있고 네. 다시 터치했다가 뺐다가 다시 올려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그 가지고 계신 분들의 평균 단가가 궁금합니다. 네. 대부분 좀 고점 구간에 도달해 있으면은 네. 어떤 탈출이나 그런 게 조금 힘들 수는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일단 962동 평균선 결과적으로 주봉상 어떤 저항선들을 크게 돌파 월봉상에서도 평균 690원입니다라고 말씀 주셨네요. 네, 헌트 코인 690원대 네. 면은 아직은 괜찮아요. 근데 너무 그래요? 고점에 만약 최근에 사신 거면 너무 완전 고점에 물리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이고, 네.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상승 추세 중에 지지선에서 매수를 받아야 한다라는 네. 부분인 것 같고 지금 같은 경우는 손절을 해야 되는가 질문 주신 거라면 손절을 하지 않아도 괜찮은 자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아직 5이평선을 타고 있는 일봉상 5이평선을 타고 있는 중이고 상승의 하락 쪽의 캔들이 직전 음봉이 굉장히 안 좋은 음봉이었죠. 네.
음봉이 많이 매도세가 나왔다가 매수가 들어온 캔들인데 이런 캔들 같은 경우는 이제 결과적으로 이렇게 장악형이 나왔다면 굉장히 안 좋은데 그것까지 말아 올리고 현재 양봉으로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 상승이 끝나지 않았다, 나 아직 죽지 않았다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690원까지는 괜찮다라고 볼 수 있을 거. 아직은 홀딩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혹시 손절을 좀 고려해 보신다면은 4시간 봉의 22평 이탈하는 구간에서 혹은 정확히 저가 2평 이탈하는 구간에서 좀 정리를 하는 편이 좋아 보일 것 같습니다. 계속 4시간 봉을 좀 보시고 네. 이 22평 계속 올라와 줄 건데 이 22평 이탈하는 구간부터 슬슬 조금 조심하신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아직까지는 홀딩이 괜찮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꼼꼼하게 이제 가격까지도 잡아주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나는 이 코인 좀 궁금하다 하시면요.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비중, 평단가까지 적어주시면 우리 전문가님께서 생방송 중에 꼼꼼하게 봐주시고 계시니까 들어오신 다음에 여쭤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체리님이 이제 남겨주셨습니다. 리플은 더 갖고 갈까요? 매도할까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리플 가격부터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리플 5.79% 상승해서 914원의 가격입니다. 전문가님께서는 현재 차트 어떻게 보고 계신지 여쭤볼게요. 네, 리플 차트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제가 전에 분석드렸던 구간이 이 구간이었을 것 같아요. 이 구간에 네. 또 여우 신호랑 호랑이 신호랑 뭐 교차 신호 등 안 좋은 네. 신호들이 나왔고 이 구간에서 좀 매도 신호가 나올 거라고 좀 목표가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결과적으로 이 구간에서 매도세가 나와주고 22평 타고 재차 올라주고 있는 구간인 걸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른 거 차치해 두더라도 일단 중요한 포인트가 하락 추세선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그었음에도 불구하고 돌파해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매도할 필요가 없다라는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홀딩을 해보신다면 5이평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봉상 5이평선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는 매도할 근거가 일봉 관점에서 매도할 근거가 당연히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4시간봉 단위로 좀 보신다면 22평 기준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일단은 지금 단풍 신호가 뭐 마감까지 3시간 남아가지고 여기 이제 양봉 나오면 당연히 없어질 신호긴 합니다만 네. 이렇게 잠깐의 조정 신호가 나와줬다는 거는 약간 한 2, 30원 정도 하락하면서 29가 타고 다시 올라가주는 이런 형태가 나와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네. 이런 신호, 매도 신호가 나와줌에도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크게 막 하락 반전으로 이렇게 나오려면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아직은 4시간 봉사 22평을 타고 올라가는 형태가 가장 이상적일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플은 지금 매도 평균 단가에 따라 혹은 목적에 따라 다르겠지만 홀딩을 계속 해 나가시는 편이 좋아 보이고 손절 굳이 잡으실 거면 850원대 잡아 놓으시면 무난하게 네. 수익 계속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가격대까지 꼼꼼하게 짚어주셨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로 여러분들께서도 들어오신 다음에 나는 이 종목이 좀 궁금하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가격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남겨주시면요. 저희 전문가님께서 생방송 중에 여러분들의 코인 꼼꼼히 봐주시고 계시니까 참여 코드 2626 누르시고 들어오셔서 함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소동님께서 IOST 어떤가요? 더 상승할 수 있을까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바로 이제 전문가님께 차트 분석 부탁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IOST 크게 네. 설명드릴 게 없이 앞에 차트들이랑 다 똑같습니다. 아이고, 5이평선 타고 네. 올라가고 있고요. 4시간 봉상 현재 22평 타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4시간 봉 22평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홀딩이 가능할 것 같고 그다음에 고점 구간 여러분들도 다 같이 보실 수 있다시피 뭐 주봉이나 일봉 단위로 보셨을 때 여기 구간이 이제 한 18원, 19원대 구간이 이제 메인 저항선을 작용할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지금 당장은 네. 주봉상 122평선 저항선에 딱 터치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약간 매도세가 나올 수도 있는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추세를 계속 홀딩하고 계실 거라면은 뭐 20원대까지 혹은 뭐 119원대까지는 크게 문제 없이 홀딩해 나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네, 그래서 크게 다를 건 없고 계속 다른 차트랑 기준- 비슷하다. 네, 기준은 이제 일봉의 5이평, 4시간 봉 22평 보고 잡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좌절하는 라이언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지금 이거 굉장히 우리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가격부터 살짝 볼게요. 0.55% 하락해서 4,505원의 가격입니다. 전문가님께서는 현재 차트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우선 부족한 분석은 제가 톡방에서 또 저희 네. 트레이더분들과 나눌 걸로 보여지고요. 이 아미우 코인 같은 경우 좀 안 좋은 코인으로 빨리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있어요. 일단 이 패턴 아까 배운 패턴처럼 보이지 않으실까요?
네, 이뮤터블. 이뮤터블, 네. 네네. 네. 요거 쐐기. 네, 쐐기죠. 네. 자, 쐐기 같은 경우는 이제 하락 쪽으로 좀 위험한 코인이다, 위험한 차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배운 거네요. 그렇죠. 4,100원대가 지금 수평 지지면서 이 상승추에서 하단부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 이탈하게 되면은 급락이 나와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 4,100원대 이탈하면 크게 손절을 생각을 해보셔도 무방한 차트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22평, 일봉상 5위평도 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 꼬리 달고 이제 개미까지 털고 빠져주는 상황이고 삼각 수렴을 하방 이탈하게 될 경우 이제 아까 말씀드린 하방 쪽에 시그널이 약간 보여지고 있는 차트입니다. 아직은 네. 응축 단계라서 방향성이 정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캔들이 네. 하방이고 수렴하고 위로 돌파하고 지지받고 올라가는 형태가 아니라면 하락 쪽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전문가님과 정신없이 공부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빨리 흐르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좋은 말씀해주신 전문가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요.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같이 공부하시고 또 우리 다음 이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할게요. 안녕.